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국제회의라는 무대에서 빈틈없는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지휘자.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역사를 함께해온 성장을 멈추지 않는 1세대. 우리는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PCO 인터컴입니다. 국내 마이스 산업의 태동을 이끌고 그 중심에서 성장을 견인해온 40년. 컨벤션의 개념조차 생소하던 1985년, 인터컴은 국제회의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예견한 23 청년의 선구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령부에서 1980년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당시 우연히 미국의 경제 잡지에 실린 컨벤션 산업이라는 기사를 보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 컨벤션 산업 자체가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있었던 상태였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런 메가 이벤트가 하나의 산업군으로 진출할 수 있겠구나 싶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군대에 있으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자료들을 모아서 1985년 여름에 제대를 함과 동시에 지인 사무실에 책상과 전화기 한 대를 놓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원 3명의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국내 최초의 전문 국제회의 기획사 인터컴. 국제학술회의 수주를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인터컴은 사업 시작 3개월 만에 첫 번째 국제회의를 유치했고, 1988년과 89년 연달아 수천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면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국내 국제회의업의 토양을 다져갔습니다. 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서울도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국제회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인터컴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1985년 창립 당시 1억 원이었던 매출이 3년 새 15억 원대로 수직 상승할 만큼 성장세를 이어가는 중에도 최태영 대표는 하루를 사흘처럼 살며 국제회의 산업의 가치를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산업 발전에 시장과 법률의 뒷받침은 절실했기 때문에 청와대 문도 망설임 없이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당돌한 전화죠. 생면부지의 분인데 갑자기 청와대 대통령실에 전화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현장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한번 찾아오시라고, PCO로서 하는 그 일과 그 다음에 이 컨벤션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제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것을 아주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가 아닌 최고를 지향하는 인터컴은 글로벌 소양을 갖춘 최고의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위한 노력 역시 한 발 앞서갔습니다. 모든 분야의 산업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컨벤션 분야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자원입니다.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을 위해 전문 인력 육성은 필수였고요. 1992년부터 직원들의 해외 연수를 시작하면서 인터컴으로 대변되는 우리 인터컴의 글로벌 인재상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My name is Teresa Ra and I'm the Communications Director for Pyeongchang 2018. 국제회의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인터컴의 노력은 국제회의 전문 영어 MC라는 새로운 영역의 개척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국제회의 분위기를 이끌어가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것도 있었고, 한국에서 많은 외국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공 외교의 역할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1990년대까지 통역사가 진행했던 국제회의에서 전문 영어 MC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든 인터컴이 강조한 것은 언제나 전문성이었습니다. 회의의 취지, 행사 내용은 전문적으로 알아야 됐었고, 또 사회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을 여러 번의 리허설을 통해서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컨디션도 조절해야 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항상 그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전문성을 항상 요구하셨던 것 같습니다.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내 마이스 산업의 기반이 조성됐던 1996년, 부채가 없고 재무 구조가 탄탄했던 인터컴은 이듬해인 1997년 IMF에도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9년, 인터컴은 재정경제부로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국제회의를 민간기업 최초 턴키 계약 방식으로 수주해 마이스 산업의 민간 전문가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가 수반은 물론 전 현직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제회의였던 만큼 정부는 고심 끝에 기존과 다른 방식의 진행을 결정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참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과거 이런 어떤 중요한 행사들, 민간 행사 이외에 중요한 정부 간 행사들, 어떤 PCO의 이런 턴키 방식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현재와 같은 규모로 해가지고 PCO 산업이 좀 크기는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그만큼 이제 PCO 산업이 어찌 보면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어떤 마이스 산업의 형태로 진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5년) 창립 이래 최초, 최고, 최다의 수식어에 충실한 역사를 써내려간 인터컴은 행사 대행을 넘어 브랜딩 파트너, 컨설팅까지 그 영역을 착실히 확장해 왔습니다. 국내 마이스 산업이 성장기를 맞은 2000년, 한국판 다보스 포럼을 꿈꾸며 매일 경제신문과 함께 세계 지식포럼 창설에 참여한 인터컴. 컨벤션 기획과 브랜딩을 함께하는 파트너로 발돋움한 인터컴은 25년간 특유의 전문성과 혁신성으로 포럼은 물론 대한민국 마이스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나아가 토종 컨벤션 개발의 성공 사례로 꼽히며 올해 문체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 컨벤션으로 선정한 세계 유방암 학술대회 역시 2007년 창설 당시부터 인터컴이 기획, 브랜딩 파트너로 참여해 PCO의 역할을 확장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PCO 하면은 학회에서 요구하고 또 학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터컴은 전체적으로 리드해주고 우리가 어떤 포지셔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런 역할을 한 점이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석재민 대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직위원회 일원으로서 학회의 어떤 틀과 내용의 영속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또 따라서 그 학회가 매우 크게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코어 PCO로 신뢰받으며 장기간 파트너십을 유지해온 인터컴은 변치 않는 소신과 철학으로 오늘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단순히 대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PCO는 국제협의 전문가입니다.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하고 이끌어가는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라면 이 업에 대한 직업의식, 내 스스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지에 대한 소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해서 브랜딩 파트너, 컨설팅까지 새로운 영역을 확장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국내 마이스 산업은 2009년 정부의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지정되면서 한 단계 더 도약합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국제회의와 대형 전시회 유치가 보다 활발해지던 시기, 인터컴은 업계 최초로 다자간 정상회의를 일괄 수주하면서 PCO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을 또 한 번 확장했습니다. 2009년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대형 국가 행사에 신뢰받는 파트너로 다자간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인터컴은 그 실력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국격을 높이고 PCO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하나로 사실상 대한민국의 위상이나 또 특히 국제회의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그 위상이 대단히 높아진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규모의 행사를 한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제회의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의사결정을 하면 현장에서 그것을 실현하는 기관은 역시 PCO가 돼야 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해관보 정상회의가 곧이어서 열렸고 인터컴이 많이 기여했던 한아세안 계기별 정상회의 2번, 3번 열리는 동안에 모든 국제회의에 PCO라는 것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시각이 행사를 준비하는 공무원, 기관 사람들에게 많이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큰 역할을 한 거죠. 일등 회사로의 성장을 위해 컨벤션 한 분야에만 집중하며 2,000건 이상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온 인터컴. 2014년 미얀마, 16년 몽골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자간 정상회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해외 컨설팅을 진행하며 인터컴은 컨벤션 서비스 해외 수출이라는 업계 최초의 기록을 한 줄 더 새겼습니다. 국내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1세대 기업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35년.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관광업계 전체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터컴도 회사와 구성원들을 지키기 위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때는 행사를 준비하던 기관들이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저희와 함께 준비하던 행사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저희는 행사를 취소하면 이건 사람들에게 잊혀진다. 어떤 형태로든 행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형태로 지속해야 한다고 설득을 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발빠르게 버추얼 하이브리드 행사로 전환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죠. 코로나 기간 3년 내내 고용유지 지원금 한 푼 받지 않고 해고자 한 명 없이 저희는 흑자를 냈습니다. 40년간 무차익 경영, 흑자 경영으로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인터컴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단 한 명의 직원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장의 폭을 넓혔고 정부 지원금 없이 흑자 경영을 이어갔습니다. 인터컴의 이 같은 노력에 업계는 물론 정부 역시 위기를 돌파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사람이 모여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런 분야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관광산업이든 문화산업이든 이런 분야는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니겠어요? 살아남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 유일한 어떤 목적이었다,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인터컴 같은 경우에 온라인과 이렇게 결합을 시켜서 새로운 어떤 시너지적인 하이브리드적인 그런 포맷을 만들어내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그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당당하게 마이스 산업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 또 그것 때문에 다른 또 회사들도 이렇게 따라올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우리 마이스 산업 업계뿐만 아니고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잘 저는 헤쳐나왔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정표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35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온라인 현장에 접목하면서 PCO의 뉴노멀 역할의 표준을 제시한 인터컴. 오랜 세월 신뢰관계를 이어온 인터컴의 파트너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인터컴의 열정과 전문성을 믿고 함께 컨퍼런스를 기획했습니다. 직접 사람을 못 만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컨퍼런스 한번 하자. 그래서 고대어려원에서 그런 넥스트 노멀 컨퍼런스를 하고, 그때 최태영 또 사장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해서 우리도 보여줘야 된다. 그런
진짜 강력한 의지를 또 이야기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했죠. 근데 이런 아카데믹한 컨퍼런스를 잘 진행하고 진짜 물 흐르듯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 회사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해보자, 이런 도전을 새로운 걸 해보자 이러면 뭐 무조건 yes 이거 플러스 anything else 또 뭐 할 게 없나요? 이번에 인터컴의 난 큰 자랑 중에 하나가 그런 거고, 우리가 첫 퍼스트 무버로서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런 그 스피릿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학회를 같이 하고 지금까지 계속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40여) 개국 80여 개 도시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며 지역과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크로스 보더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인터컴.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2년에도 인터컴은 대통령 해외 순방 행사를 지속하며 세계로 눈을 돌렸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저희가 국가의 경계를 넘은 크로스 보더로 PCO의 영역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정상외교, 해외 순방이나 다자간 정상회의 및 국가의 대형 행사 시에 프레스센터 운영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유엔회의 중 가장 규모가 큰 두바이에서 개최된 2023 UNFCCC 즉 COP28 행사를 인터컴은 4개월간 컨설팅에 참여하며 4명의 전문가를 두바이 현지에 파견해 150여 개국 정상이 참석한 UN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성공적인 행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2024년 초에는 UAE 대통령실 국장급 이상 간부 60명의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인터컴은 2023년에 176만 불의 외화를 획득해 제60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마이스업계 최초로 100만 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인터컴은 이미 2014년부터 미얀마, 2016년 몽골 정부의 다자간 정상회의 교육을 1년여에 걸쳐서 실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게 1996년이에요. 얼마 안 됐죠, 사실은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법률적 제정보다 먼저 창립을 하면서 제도적 어떤 정착과 보완에 기여했다.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도 저는 인터컴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인터컴은 대한민국 마이스의 출발과 함께 어떤 어려움을 헤쳐나온 선구자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마이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장하고 또 앞길을 뚫고 나간 어떤 그 길잡이 역할을 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성실함보다 위대한 경영의 노하우는 없기에 성실, 진실, 투명, 검소, 겸손을 새기며 오늘도 정도 경영을 넘어 올바른 경영을 이어가는 인터컴. 새로운 목표를 위해 또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인터컴의 다음 스텝은 바로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기존 틀과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건 우리가 끊임없이 해온 일이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세상의 크리에이티브 랩이라는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미주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컨벤션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40년을 위해 또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 없이 성실하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변화와 혁신, 도전으로 촘촘히 채워온 40년의 여정. 미래를 만드는 자리, 내일을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 언제나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PCO 인터컴이 있습니다.